2009년 이 회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방송국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2013년 석세스 아카데미 다원중계 시스템 구축. 2014년 팝콘 시대를 열어가는 신나는 비즈니스 공간 애터미 온에어. 그리고 2016년 드디어 애터미 온라인 조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애터미의 모든 것을 한눈에. 성공을 여는 아침 굿모닝 애터미. 전국에 계신 애터미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애터미가 이 영상 조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이 영상 조회를 통해서 각 센터에 그런 이제 조회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아주 초창기에 정말 월 매출액이 1억도 안 되던 그 시절에 이 영상 조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정말 영상팀도 없는데 제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고 중계기를 사서 꼽고 해가지고 이것저것을 사실은 해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영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여간 며칠을 자꾸 실험하다가 그게 다 깨져가지고 아이고 시대를 앞서가면은 또 망해 그러면서 한쪽에다 처박아 놨고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그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이 영상 조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병렬로 정보를 전달받는 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사실 우리 센터장님들 중에는 출석 인원도 적고 또 어떤 내용으로 조회를 해야 될지도 미숙하고 이러셔가지고 조회가 참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이 영상 조회를 통해서 각 센터에 그런 이제 조회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조에게 묻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제가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조회가 여러분 사업에 엄청난 기폭제가 되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박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공을 여는 아침 굿모닝 애터미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애터미의 박경수입니다. 굿모닝 애터미는 애터미가 지향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회원분들과 함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굿모닝 애터미는 애터미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 몽상 박한길회장의 증문즉답. 멋진 신사숙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애터미 인문학 산책. 이어서 사업 성공을 위한 원리 및 비전을 제시하는 도전 오토팜 회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원칙, 원포인트 회원 규정 바로 알기. 따끈따끈한 소식을 담은 애터미 소식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원을 제청합니다. 온라인이라고 달라지지 않았겠죠?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사원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원 제청 준비를 외치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제청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유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꿈과 희망의 애터미 이끌고 계신 애터미의 선장 박한계 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직문즉답. 회원들이 그간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시나요? 자, 그럼 몽상 박한계 회장의 직문즉답 함께 보시죠. 예, 전국에 계시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사항을 질문지로 이렇게 전국에서 보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다 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를 조금은 조곤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소비자한테 설명할 때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뭐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으면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 그래도 모르겠다. 그 아무렇게나도 얘기를 하세요. 아무렇게나 가서 얘기하세요. 아무렇게나 설명을 하라고, 예, 맞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시는데요. 왜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냐면은 준비를 너무 많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현장에 가서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은 또 대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답을 못하는가 싶어서 스스로에게 도리어 실망하고 힘이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노하우, 세일즈 노하우를 습득하시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론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또 그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준비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요, 그냥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거기서 주저앉는 경우도 참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익히는 것이 진짜 나에게 도움을 주더라 하는 제 경험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뛰어나가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연습 삼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다 보면은 반드시 잘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 여러분 앉아있지 말고 현장으로 뛰어나가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다음 질문은 도전과 배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도 배팅하지 말라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UCC도 찍고 그러니까 도전과 배팅을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배운 분들이
도전을 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원칙적인 방법으로 직급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도전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도전, 베팅, 애터미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3개월 안에 세일즈 마스터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거 베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위치까지 가겠다, 언제까지 가겠다 하는 거, 정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급과 또 기간을 정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전은 좋은데 그 방법이 정도가 아니고 애터미에서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카드로 막 긁어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한 매출을 하도록 하는 거, 또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도를 가는 거예요. 내가 판매사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좌우에 50명의 소비자 가정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오토 소비자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50명을 3개월 안에 하겠다고 하면은 부지런히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는 거. 그거 도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다이아몬드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은 내 좌우의 파트너들을 도와서 그들이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서 어느 기간 안에 거기에 도달하는 거, 이거 반드시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목표를 정하십시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달성하겠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십시오.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애터미와 똑같은 제품 컨셉과 마케팅 플랜으로 도전해오는 후발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인데요. 회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케팅 플랜 복제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케팅 플랜 다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 거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제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터미와 같은 제품 컨셉,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거, 즉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거, 다른 회사들을 또 모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케팅 플랜도 카피할 수 있고 제품 컨셉도 카피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애터미는 다른 많은 경쟁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추월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그럴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회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컨셉을 만들어낸 그 밑에 조변에 가치관과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경영학 교과서에도 경영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주장은 옳다고 여겨졌고 지금도 거기에는 큰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윤 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이 존속하는 목적은 저는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저는 우리 애터미 임직원들에게도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회사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 임직원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애터미는 우리 회원들에게도 우리 회원들을 이용해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잘 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도움을 드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토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애터미의 수당책에도 나왔고 또 애터미의 대중명품 전략도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른 회사에서도 카피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기업 정신까지 과연 복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그런 회사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정말 애터미의 이런 정신세계까지 복제하는 그런 회사,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회사를 믿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식에게까지 또 손자에게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이 나올까 봐서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터미 같은 회사를 복제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도리어 애터미 같은 이런 회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같은 회사가 너무 많이 나올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예, 금수저, 흑수저 등 수저 계급론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왜들 금수저, 흑수저 따지고들 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입니다.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흑수저 출신인데 지금 금수저 물고 있습니다. 흑수저로 태어났더라도 금수저 무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 신분 상승에 사다리가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금수저론, 흑수저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있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 금수저라고 더 도움되는 것, 더 유리한 것이 없어요. 흑수저라고 그래가지고 더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공을 합니까? 우리 로얄 클럽에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로얄 클럽에 가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로얄 클럽에는 박사 학위를 가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력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야말로 흑수저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또 돈 뿌려가면서 사업하면 애터미 사업이 잘 될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
초창기 멤버들 대부분 거지였어요. 저도 거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거지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뿌려가면서 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열정적으로 하느냐, 파트너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금수저, 흑수저 따졌을 때 본인이 흑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곳에서는 절망하셨다고 하면은 애터미에서는 흑수저도 얼마든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금수저와 전혀 차이가 없는 곳이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금수저 됩시다.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어떻게 답이 됐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상 박한기 회장의 증문즉답 속 시원히 해답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해설로 풀어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애터미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명품 강의죠. 애터미의 사업과 경제 이야기를 인문학을 통해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애터미 경제연구소장이신 이성현 박사님의 애터미 인문학 산책 함께 보시겠습니다.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터미 사업자분들 또 애터미 회원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애국자냐? 애국자는 열심히 일해서 정의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해서 많은 세금을 내면은 국가는 그 세금을 가지고 국방을 하고 치안을 하고 행정을 하고 외교를 하고 등등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무를 수행함과 아울러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전 소득을 또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스스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리고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낸다면 그보다 더 애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자들은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의 성공까지 후원해 준다면 얼마나 큰 애국자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큰 골칫거리가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는 선진국들도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이고 어느 누구도 주장만 하지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애터미 사업은 작은 자본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많은 사업자들에게 소득을 이전해 줌으로써 또는 소득을 분배해 줌으로써 또 많은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국가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애국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설득하고 또 신규 사업자를 설득하는 문제입니다. 설득, 퍼세션, 설득하는 문제예요. 설득은 무슨 거짓말이나 허풍이나 또는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객을 설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 애터미 사업은 설득 산업 중에 설득 산업이에요.
우선 우리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도록 소비자 또는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지 않으면, 설득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업 성공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예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23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고대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레토릭이라는 책에서 설득의 3가지 수단을 제시합니다. 그 3가지 요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첫째가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오늘날 영어에서 로직, 논리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논리적 설명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 설명력. 논리적 설명력이라는 이 말 속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설득자가 사용하는 단어, 다시 말하면 용어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2번째는 동원한 용어가 문법 구조에 맞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용어를 동원해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맞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해모힘을 복용하도록 설득하려면은 해모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논리에 맞게, 우리 말 구조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직입니다. 이게 소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고스, 논리적 설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건 왕도가 없습니다. 강의를 듣고 많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파트너와 스폰서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어서는 안 되고 휴대폰이나 또는 노트에 그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3가지 요소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논리,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인간은 감정 또는 감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성을 자극하지 않으면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2번째가 파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파토스는 감성적 호소력입니다. 감성적 호소력. 이 감성적 호소력을 기르려면은 현재 자기가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분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즐거운 상태인지, 슬픈 상태인지, 기분이 나쁜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 분위기에 맞게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 중에 로고스가 10%, 그리고 파토스가 3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보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설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또 상대방의 감정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0%. 그럼 남은 60%가 남아있죠. 이 60%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라고 했습니다.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 신뢰감입니다. 즉,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감성을 자극해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전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사람의 평상시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태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은 논리가 좀 딸리고 또 감성적 호소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감성에 호소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성. KBS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 즐겨보는데요. 한 번은 얼른 봐도 아주 명필의 그 유목이 나왔어. 글자가 나왔단 말이야. 글자가. 뜻도 좋아요. 논어에서 나오는 글자예요. 근데 거기에 낙관이 없어. 도장이 안 찍혀있으니까 누구 건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소장한 젊은이가 그걸 들고 왔어. 이게 누구 거냐. 보니까 내용도 좋은데다 글씨도 기가 막혀. 명필이야. 그래서 이제 저 패널들이 적어내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막 계속 나와. 그런데 가격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제로. 딱 나왔어. 제로. 근데 통상 아무리 가품이라도 10만 원을 줍니다. 뭐 때문에? 표구 비용으로. 그래서 아무리 가짜라도 표구 비용 10만 원을 쳐주는데 이건 말이지. 이렇게 명필인데 가격이 제로가 딱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패널들이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진품입니다. 아니 진품이 어떻게 가격이 제로입니까? 이완용의 글씨입니다. 그 글 내용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썼어도 그걸 쓴 사람의 인품이 형편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자판에 마이너스가 없어서 마이너스를 못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당신을 성공시켜주겠소, 가정경제를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 감언 이설을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하는데 속은 시커멓다면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는 가격을 쳐주지 않습니다. 대구의 아줌마가 어디 헌책을 하나 들고 덜렁덜렁 들고 왔어. 무슨 책인지 몰라서 감정을 받으러 왔어. 보니까 책에 낙서가 돼 있고 그래. 그런데 그 조그마한 얇은 책인데 그 감정가가 1억이 나왔어. 1억이 나왔다. 전부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저기 낙서된 책이 누군가 글씨를 써놓고 동그라미를 해놓고 책으로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저게 어떻게 1억일까? 별 두껍지도 않은데. 근데 심사위원이 하는 말씀이 이 책은 이태계 선생이 보신 책입니다. 이태계 선생이 본 거야, 그걸. 그리고 그 낙서도 이태계 선생이 해놓은 거야, 그걸. 그러니까 그게 이태계 선생의 인품 때문에 그 낡은 책이 1억이 나온 거예요. 1억이 나왔어.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봐도 이완용이 본 것과 이태계 선생이 본 것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이 인품이 달라요, 인품. 자, 오늘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가 그거 몰라도 돼요.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오센티시티, 진정성. 20세기는 기교 시대 그리고 기술 시대였다면은 21세기를 진정성의 시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업이 진정성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고객은 그걸 사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광고가 특정 제품을 선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기업 이미지 광고입니다. 진정성을 알리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고객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의 설득이 성공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정성의 문제예요. 진정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당신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나하고 같이 내가 당신을 진정 돕겠다. 요게 눈을 통해서 말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입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자신의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요것을 학자들은 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몸에서 풍겨나오는 바디랭귀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설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꾸 만나야 된다. 사람은
자꾸 만나면 좋아진다. 즉 정이 들어서 자꾸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다. 자, 사업자 여러분, 우리 애터미 회원 여러분, 자, 무한 경쟁 시대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여성 사업자들은 1인 5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집안일 해야지, 시부모 봉양해야지, 맨날 투덜대는 남편 밤낮으로 달래야지, 애들 돌봐야지, 그리고 파트너 돌봐야지. 1인 5역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즐거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애터미 회원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에서의 완벽한 성공은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부딪히고 여러 번의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조금씩 성공에 가까워지는데요.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우리 안의 성공자, 오토 판매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공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전 오토 판매사, 함께 만나보시죠. 성공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사람. 하루 24시간 늘 도전하는 삶을 사는 이하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녀는 현재 애터미의 진정한 성공자인 오토 판매사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정생활만 많이 하고 사회생활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 제품을 내가 써보고 좋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어떻게 일을 할까 고심하고 있을 때 회장님께서 아무렇게나 해. 제품 15,000원짜리 아이크림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 하는 말씀에 제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돼서 정말 아무렇게나 했습니다. 성남 모란 땅에서. 이하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곧 도착할 파트너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지금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우리 파트너님들 기분 좋게 일하시라고 제가 청소하는 거예요. 집도 지저분하면 정신이 산란하잖아요. 팀원들과 함께하는 아침 조회와 미팅은 새로운 오늘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든든한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애터미를 만난 계기도 일을 시작하게 된 결심도 다 다르지만 함께 걷는 이 길이 성공의 길임을 잘 알기에 어느덧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신제품인데요. 우리가 써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써보는 거예요. 좋은가 어떤가 냄새도 맡아보고 피부에 뭐 나나 안 나나 보기도 하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추천도 할 수 있죠. 아우 시원하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 시간대를 짜임새 있게 짜서 일하는 거와 그냥 하는 것은 많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짜서 하니까 이렇게 규모 있게 일이 되어지고 또 제 파트너님들한테도 이것을 복제할 수 있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파트너님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매우 좋고 더더욱 이것을 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일 그 제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죠? 이따 또 내가 통화 드릴게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그녀는 그저 살림만 하던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처음 소개받고도 망설였던 1년.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해 지레 겁을 먹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보자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죽기 살기로 덤볐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름 앞에 붙은 애터미가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금 저는 새로운 고객 만나러 가는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애터미 쇼핑백이 아니네요. 아, 네. 애터미 쇼핑백을 가져가면 처음 만나는 고객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저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택했어요. 네, 이렇게 건강식품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다가 제가 비타민C 하나 이렇게 주면 굳어있던 얼굴들이 활짝 펴지면서 저하고 금방 친해지거든요. 저만의 노하우예요. 오늘은 또 어떤 고객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네, 지금 고객님한테 제품 체험 좀 시켜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아유, 지금이니까 이렇게 차 가지고 편하게 가죠. 제가 초창기 한 1, 2년 정도는요, 양손에 제품을 킹 들고 다니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던 고객이지만 애터미의 우수한 제품력을 알고는 그녀를 먼저 찾기도 합니다. 어우, 요즘 피부도 날로날로 좋아지네요. 이제 육종을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집에서도 그렇고. 네. 써보니까 어때요? 끈적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네. 보습력도 좋죠? 네, 네. 밤에 저 바르지 못하는데, 끈적여서 바르지 못하는데, 끈적이지가 않아서. 한번 발라보세요. 저는 지금 항상 물을 만지니까 예. 이런 잡티 같은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예. 것도 조금 개선이 예, 될까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예,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다른 분들이. 제가 악건성인데 이걸 써보니까 정말 저는 좀 육종으로 약간 부족하거든요. 악건성이라. 이걸 써보니까 좋아서 다른 분들도 많이 지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요즘 가을철이고 해서 어게인 세럼으로 제가 먼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다른 고객분들한테 어게인 세럼을 이렇게 발라주고 향도 맡아보게 하면 다들 좋아하고 있고요. 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모임을 추천해주고 이렇게 먹여드리고 해보면 그분들이 웬만큼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없어도 저희 센터에 놀러 오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 테니까. 네. 언제 오실 거예요? 제가 일요일날 쉬니까 일요일날 한번 갈까요? 그래, 일요일날 네. 한 3시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때 꼭 오세요. 네. 저 그럼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3시 꼭 아시는 거죠? 네, 꼭 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편하게 차 마시러 와라, 마사지 해줄게 와라 이렇게 하면 고객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방처럼. 하루에 몇 명 정도 고객 만나세요? 예, 초창기는 한 10명 정도 만났고요. 지금은 좀 디테일하게 한 5명 정도를 좀 이렇게 더 친하게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예. 거절당할 때도 많으시죠? 예, 많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기가 많이 나서 더 하려고 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거절당할 때 눈물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에는 눈물이 맺히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추억인 것 같아요. 지금은 거절하는 사람들 없어요. 노하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세상에 처음부터 쉬운 일이 있을까요? 고객들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또 거절을 당할 때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러 다녔고 같은 성공을 꿈꾸는 파트너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눈물 흘린 길을 꾹꾹 눌러 밟으며 성공이란 목표를 가슴에 품고 그녀는 오늘도 진심을 다해 고객을 만납니다. 이게 저희 하위 매출인데요.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구매하지 않아도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는 게 신기해요. 여기 영어로 된 글씨들 보세요. 이름인데요. 제가 싱가포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매출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열정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하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파트너. 사업 설명 등 강의에는 자신이 없어 하는 그녀에게 강종영 파트너는 사막에서 찾은 오아시스 같은 사람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마음을 딱 먹은 다음에 저희 센터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세히 다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거지만 회장님 말씀처럼 아무렇게나 하라니까 진짜 아무렇게나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으니까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동영상도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하고 스폰서 사장님이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 생각하면 저는 그걸 제가 해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회장님 강의 중에 아무렇게나 하면 괜찮은 사람이 나와서 답답한 사람이 한다. 딱 저희는 진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서 정말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많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되니까 전혀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 모든 부분은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그 다음에 깊은 상담도 얘기도 해주고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은 저희 또 이하은 사장님이 그 부분을 많이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사업을 좀 이성적으로 좀 많이 이 사업적인 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이하은 사장님께서는 가슴으로 또 그분들을 많이 안아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좀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있어서 다 해줄 수 있다 하면 그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전혀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스폰서님들이 하고 따라오라고 해서 그냥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그냥 하나하나 세미나 가자면 갔고 또 뭐 라인 미팅에 오라면 왔고 원데이 가자면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웠던 그 문턱이 이렇게 어느 때 제가 한 1년 지나니까 조금 할 수 있겠구나. 저보다 더 훌륭한 파트너님이 나와서 제가 또 도움을 받은 게 많아요. 또 특별히 또 남자 파트너님이라서 사업을 했던 분이라 제가 보지 못한 걸 보고 말했고 제가 혼자 하는 사업이라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저희 파트너님이 해주시고 우리 파트너님이 못하시는 분을 제가 해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제가 강의를 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님은 강의를 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 또 제가 못하는 것을 저의 수많은 파트너님들이 골고루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애터미는 내가 못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재심합력해서 하는 거 정말 이거 맞구나. 이렇게 새삼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엄청 가슴으로 느껴와요. 네. 그녀의 경험기를 통해 오늘도 오토 판매사를 도전하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용기와 응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어려워 보이고 놓치기 쉬운 애터미 회원 규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원칙 중심 애터미,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포인트 회원 규정 바로 알기.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애터미 회원관리 규정 1차 시 신규 회원의 등록 및 탈퇴. 안녕하세요. 애터미 회원관리 규정으로 만나게 된 오발은
나 정직입니다. 애터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원칙 중심인 거 다들 아시죠? 원칙 중심은 애터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문화입니다. 네, 원칙 중심 문화를 만드는 그 첫걸음은 바로 규정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일 텐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회원 규정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 이 시간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회원 규정에 대해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신규 회원의 등록 및 탈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회원관리수첩 19에서 21페이지, 제5조 회원의 자격, 제6조 등록의 제한, 제7조 신규 회원의 등록, 30페이지 제49조 회원의 재등록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신규 회원의 등록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회원은 연령, 학력,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법에서는 판매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를 정해두고 있고 법률에 따라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스스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명의가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징계 사유가 되며 타인의 명의로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경우 역시 처벌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학생 역시 애터미 회원 등록이 제한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생 가입의 경우에는 방문 판매법에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대학생이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재산적 피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생 다단계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애터미 회사의 관리 규정입니다. 이 외에도 회원수첩 19페이지 제6조 등록의 제한 부분을 보시면 법인 또는 회사, 주식회사 애터미의 주주 또는 임직원,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등록 당시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의 수감 중인 자, 외국인 중에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애터미 회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제한자가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 해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한 회원가입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과 마찬가지로 회원 탈퇴 역시 자유롭습니다. 단, 탈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 탈퇴로 1년 동안 아무런 구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후에 새롭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자진 탈퇴입니다. 자진 탈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탈퇴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탈퇴일로부터 12개월 동안 구매 및 후원 등의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직급자에 한해 비활동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회원 규정 제49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것에만 그 자격을 인정합니다. 네, 당연한 거겠죠? 그렇다면 정직 씨, 차명 등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차명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 등록이란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가입을 해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를 차명이라고 하는데, 가족 혹은 타인의 명의로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실제 회원 모집 및 후원 활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본인 명의의 회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탈퇴 후 재가입이 불가능한 시점에 가족 명의 등의 차명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한 후 실제 사업 활동을 타인 혹은 본인이 하는 경우인데요. 주로 차명 등록은 라인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가입된 회원이 자녀의 명의로 다른 라인에 차명 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 활동은 본인이 하는 경우, 부모 명의로 다른 라인에 차명 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 활동은 본인이 하는 경우, 부인 또는 남편 명의로 차명 등록을 하는 경우, 제7조 사항에 의거하여
회원 가입 시 부부는 반드시 하나의 회원 번호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 자녀,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모두 자격 해지됩니다. 즉 회원 가입자와 실제 사업 활동자가 다른 경우 모두 차명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차명 등록은 올바른 네트워크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매우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규 회원의 등록 및 탈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바른 애터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 바로 회원 가입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원 관리 규정은 애터미 홈페이지 마이 오피스에서 이북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회원 관리 규정은 애터미 회원들 간의 약속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닌 올바른 원칙 중심 문화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 꼭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함께한 굿모닝 애터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12월 5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사과대창을 마지막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